안녕하세요. 방사선 안전지킴이 리포터 오수미입니다. 지금 저는 방사선 사용 시설이 있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방사선 이용 등과 관련된 회사, 연구소, 병원 등의 사업장은 전국 곳곳으로 약 1만여 개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만큼 방사선 사용에는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겠죠?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우리의 일상생활 환경과는 약간은 다르고 이 때문에 지켜야 할 것도 많다고 해요. 방사선 사용과 관련된 시설의 기준과 조건들은 원자력 안전법령에도 기술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방사선 사용 시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사선 이용 시설들이 있는데요. 언뜻 보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과 함께 눈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방사선을 사용하는 곳에는 방사선원이 있습니다. 방사선원은 안전관리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방사선원은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일 수도 있고요. 전기장치와 같은 방사선 발생 장치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갖고 있는 방사선원들은 그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맞춤식 안전관리와 그에 맞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오는 방사선, 즉 외부 피폭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또는 의료 분야에서는 내부 피폭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밀봉되지 않는 액체상의 개봉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각 시설과 사용 장소별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방사선량 한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폭되는 수준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방사선 취급 관련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50mSv, 5년간의 100mSv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작업을 하는 시설 경계 바깥쪽에 있는 일반 사람에게는 연간 1mSv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방사선 관련 시설에 관한 내용들은 결국 하나하나가 바로 이 선량 한도 기준을 맞추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방사선 관련 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방사선 사용시설 앞에 나왔는데요.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실 관리자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 사용시설 관리자 이시환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방사선 사용시설 설명을 해주실 거라 하셨는데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는 방사선 사용시설입니다. 방사선 사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집안이 견고하고 화재나 침수의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시설은 그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구에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을 보시면 이곳은 방사선 관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아래에는 방사선 장애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관리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 기준은 방사선량 한도인데요. 방사선 관리구역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건물의 벽으로 경계를 확실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사선 구역이면 누구나 마음대로 입장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구역은 관계된 사람만 출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입관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 제한 장치는 모든 시설에 공통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복도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해보고 이 시설이 그 기준에 맞도록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선량이 낮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방사선 관리구역이라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곳이 시설 내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문을 경계로 선량 한도 기준이 적용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 밖의 복도에서는 일반 사람 대상의 선량 한도 기준이 적용되고 문 안쪽은 방사선 작업자 대상의 선량 한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회사나 장소별로 아주 강한 방사선호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의 경계가 되는 외벽과 출입문 등은 선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벽을 더 두껍게 하거나 필요시 납 등 방사선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재료를 덧대기도 합니다. 이 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밀봉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몸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에 대한 대응은 기본이고 방사선 오염과 내부 피폭의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킬 것이 많은 장소죠. 그렇군요. 정말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군요. 물론이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부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인 선량개인 TLD와 장갑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러면 관리자분과 함께 방사선 사용 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장소를 만들 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오염이 발생됐을 때 제거가 쉽도록 하기 위해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부의 선량은 어떨까요? 내부의 선량은 작업 종사자의 선량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규정 이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당 10 마이크로 시버트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0 마이크로 시버트 이내인지 한번 측정해 볼까요? 측정해 보겠습니다. 한참 밑의 수치가 측정되는군요.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업 시에 안전하다는 얘기군요. 지금 보아하니 내부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오염검사실입니다. 오염검사실은 보통 출입구 부근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오염 검사실에서 어떻게 오염 검사를 하나요?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 사람의 몸이나 옷 등이 오염됐는지 검사하는데요. 보시면 탈의시설, 신발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 싸개기와 세정시설이 있습니다. 밀봉된 형태의 선원과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오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장시설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저장시설입니다. 여기는 종사자들이 사용할 방사성 동위원소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네요. 맞습니다. 저장시설의 문이나 덮개 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본안 또는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가 설치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시설을 열어보겠습니다. 저장시설에는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으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겠어요. 맞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아, 이곳은 잠그고 가야 되겠죠? 여기는 보관시설입니다. 이곳은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방사선원과 오염된 물질 등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거나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연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들을 분리배출해 이렇게 보관합니다. 제가 한번 분리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는 배출시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액체상의 개봉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곳이므로 배수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액체 방사성 동위원소를 배출한다고 하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배출할 때는 배출액의 방사성 동위원소 농도가 원자력 안전법에 정하는 배출 관리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잘 물어보셨네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저장 탱크가 있고요. 이 저장 탱크에 모인 액체상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정 반감기를 지난 후 폐기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 기체의 배기를 위한 배기 설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설비와 마찬가지로 기체의 방사성 농도가 배출 관리 기준 제한값 이하로 배기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기시설은 어떤 구조로 방사성 기체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건가요? 기체를 배기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처럼 오염된 기체를 정화하기 위한 필터링 장치가 필요한데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사선 이용 시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사선은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 시설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네요. 어떤 방사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필요한 설비, 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사용자가 방사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방사선 사용시설의 안전도 더욱더 잘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 자리 잡는 방사선 안전문화. 그러면 안녕!